안녕하세요. 오늘은 ER 다이어그램이랑 정규화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중복이 발생하면 이상이 생겨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에는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이 있는데, 먼저 삭제 이상은 내가 뭔가를 삭제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삭제를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연쇄 삭제인데 이게 삭제 이상입니다. 그리고 삽입 이상은 내가 딱 하나 1이라는 정보만 넣고 싶은데 2라는 정보까지 필요 없는 2라는 정보까지 넣어야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 이상은 아까 중복이 돼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3이라는 그 정보를 여러 줄에 걸쳐서 A는 3이다 라는 정보를 여러 줄에 걸쳐서 중복돼서 저장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3에서 4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 중복된 내용을 다 4로 바꿔야 되는데 일부만 변경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이상들이 발생한 이유는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 여러 관계를, 여러 종속성을 한꺼번에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종속성을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규화를 할 때는 정규화를 해가지고 내가 표현한 게 그 전에 표현한 거랑 차이가 없어야 되고 중복도 최소로 돼야 되고 분리도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종속성. 함수의 종속성은 x가 y를 결정하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종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x가 y를 결정한다. 그러면 x는 결정자고 y를 종속자라고 하는데 이 x 값에 대해서 y가 하나만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4명 낳았어요. 그러면 첫째 엄마는 1명이고 둘째 엄마도 1명이고 셋째 엄마도 1명 이렇게 각각 자식들은 엄마를 딱 1명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자식 1명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또 딱 1명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식들이 부모를 결정한다. 엄마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종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x라고 하고 엄마를 y라고 하면 그 x 값에 대해서 항상 엄마라는 그 y 값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고 학년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한다.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여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은 이런 종속관계를 다이어그램 우리가 보기 쉽게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 수강 릴레이션의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을 보면 학번과 과목 번호가 함께 묶어져서 성적을 결정하는데 이 학번은 따로 또 학년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수강 릴레이션에서 관계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는데 이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기본키예요. 그래서 이 기본키로 학년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학번이 과목 번호를 결정하고 과목 번호가 학번을 결정하는데 이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학년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키가 성적을 결정하지만 이 학번이 기본키의 구성 요소지만 이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잖아요. 이것은 부분함수 종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본키를 구성하는 그 성분이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가 다른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완전 함수 종속이 깨지는데 이 기본키를 구성하는 게 이런 부분함수 종속을 만족하지 않으면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종속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론규칙들이 나와 있어요. 반사규칙은
이런 규칙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데 A에 B가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A, B라고 치면 A, B에 B가 속하죠. 그래서 A, B가 B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A, B가 여기다가 A를 각각 곱해요. 그러면 A, B가 A, B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게 반사규칙이고요. 첨가규칙은 여기 A가 B를 결정하는데 여기다가 C를 곱해요. 그러면 A, C가 어떻게 돼요? A, C가 B랑 C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니까 A, C가 B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 나오겠죠. 이건 첨가규칙이고요. 이행규칙은 A는 B, B는 C, A는 C 이런 거죠. 그리고 분해규칙은 A가 B와 C를 결정하는데 A가 B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고 A가 C를 결정한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합규칙은 A가 B를 결정하고 A가 C를 결정하면 A가 B, C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기본 정규형은 제1 정규형, 제2 정규형, 제3 정규형, BCNF까지 있어요. 이 정규형 하나로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요. 아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릴레이션은 하나의 관계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관계만 나타낼 때 그 릴레이션 안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1정규형부터 나가보면 1정규형은 도메인 값이 원작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의 취미처럼 다중 애트리뷰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얘는 수강 릴레이션의 함수 종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성적 결정하고 학번이 지도교수랑 학과를 결정하는데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보이고 있죠. 여기는 뭐 부분함수 종속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행점 종속 이런 거 문제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작 값을 다 나타내잖아요. 원작 값이잖아요. 그래서 1일 정규형은 만족합니다. 이것을 테이블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면 되게 엄청나게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도교수가 지도교수 P1 교수가 컴퓨터 학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반복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상이 발생해요. 바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부분함수 종속성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학번이 지도교수랑 학과를 또 따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삽입 이상은 어떤 게 생길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기본 키는 학번하고 과목번호인데 내가 500번 학생이고 나의 지도교수가 P3라는 것을 내가 넣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직 적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릴레이션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목 번호에다가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삭제 이상은 여기 보면 지도교수 P2가 전기학과잖아요. 근데 이 학번 200번인 학생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 지도교수가 전기학과라는 그 정보까지 삭제돼서 이게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삭제되면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 이상은요. 여기 P1 컴퓨터 이게 너무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P1의 그 학과를 미술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 다 바꿔야 되는데 이 한 줄만 바꿨어요. 그러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분함수 종속성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분함수 종속성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따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학번 과목 번호가 성적 결정하고 이 학번이 지도교수와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릴레이션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교수에는 아까 그렇게 나타냈고 수학 릴레이션도 그렇게 나타냈는데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외래키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학번은 외래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번은 지도 릴레이션에 있는 학번에 참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해한 모습을 또 다이어그램에 나타내주면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고 이 학번이 지도교수와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행 종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직 부분함 종속만 해결한 거니까요, 아직. 그래서 이런 아까 전보다는 중복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릴레이션으로 분해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 정규형입니다. 이 정규형은 이렇게 ENF 완전함 종속성에 만족을 하는 게 바로 ENF예요. 근데 이 ENF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NF를 2NF로 분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2NF로 분해를 했을 때 무손실 분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해를 한 거를 다시 조인을 해도 원래 정보가 나오게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할까요? 이 분해를 함으로써 더 정교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우리가 원래 1NF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보가 2NF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P1 교수가 컴퓨터 학과라는 거는 그 첫 번째 테이블을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함으로써 더 정교하게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여기 컴퓨터 이거 막 중복된 거 보일 수 있죠? 이런 걸 또 분해해야 돼요. 여기서는 ENF에서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행적 종속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지도 교수가 학과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A는 B, B는 C, A는 C 이게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또 분해를 해줘서 3NF를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삽입 이상은 내가 P4라는 지도교수를 넣을 거예요. 지도교수가 미술학과 지도교수가 새로 생겼는데 내가 아직 지도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삽입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거고, 삭제 이상은 내가 여기 지도 테이블에서 P2, 지도교수 P2의 정보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삭제 이상은 여기 내가 학번 200번인 학생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지도교수 P2가 전기학과라는 정보까지 함께 삭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고, 갱신 이상은요. 여기 P1 컴퓨터 이거 중복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컴퓨터 학과를 미술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만 바꾸면 일관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된다. 이게 갱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바꿔줘야겠죠. 네, 이게 바로 다 이행적 종속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과는 지도교수가 나타내는 개체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또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한 이 릴레이션을 따로 분해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또 연관시키기 위해서 학생 지도교수가 지도교수 학과의 지도교수를 참조하는 그런 외래키로 관계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정교화된 표, 3NF를 만족하는 표로 바꿔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도교수가 이렇게 우리가 바꾸지 않고 학번 지도교수, 학번 학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관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해를 되게 잘 해야 돼요. 여기서는 3NF를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ENF를 만족하면서 이행적 종속성도 아닐 때 3NF라고 한다. 그래서 네, 그런 게 3NF고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3NF가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후보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는 애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보이스코드 정규형이거든요. 그래서 3인 정규형에서는 후보키가 복수가 될 수도 없고 후보키가 2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될 수도 없고 후보키의 애트리뷰트가 중복되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코드형 정규형은 이것을 개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강 과목 릴레이션에서 그 학번하고 과목이 교수를 결정하는데 이 교수가 과목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릴레이션만 보고는 이 교수가 과목을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따로 릴레이션으로 분해를 해줘서 이 결정자 교수 애트리뷰트가 후보키로 취급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교수가 P5라는 교수가 미술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해해줘야 돼요. 그쵸? 삭제 이상은 내가 이 P2 교수를 이 학번 100번 학생이 자료 구조를 안 듣고 싶어요. 이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교수 P2라는 교수가 자료 구조를 가르친다는 이 유일한 정보가 삭제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갱신 이상은 이 P1 교수가 이제 프로그래밍 말고 알고리즘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과목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일부분 바꾸면 일관성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가 과목을 결정하는 그런 종속성을 나타내는 릴레이션을 또 분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수가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수랑 학번을 하나의 릴레이션을 묶고 이 교수는 릴레이션이면 그 외래키면서 기본키. 그래서 학번하고 교수는 기본키, 그리고 교수는 외래키. 그래서 교수는 이 과목 교수의 이 교수를 참조하는 그런 외래키로서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단원입니다. 8단원은 ER 다이어그램 나오죠. 우리가 데이터 세계는 우리가 현실 세계 데이터를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좋겠죠. 우리 눈에는. 그리고 또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또 변형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데이터의 세계는 3개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의 데이터, 그리고 개념 세계.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컴퓨터 세계.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데이터로 표현하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3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현실 세계를 개념적 모델링,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이 개념 세계에서는 개념적 구조를 데이터 모델링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레코드 타입으로 논리적 구조로 바꾸고 그리고 이 논리적 구조를 컴퓨터가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 구조화를 해가지고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의 정보랑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가 같아야겠죠?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랑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속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이런 것들을 레코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구조고 그리고 데이터 구조와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을 기술을 합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개체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
우리가 표현하고자 한 그런 대상, 학생, 뭐 교수 이런 것이 개체 타입이고, 연산은 이런 인스턴스들을 처리하는 작업, 그리고 제약 조건은 무결성 제약 조건 뭐 이런 것입니다. 의미상 제약 조건, 뭐 구조적 제약 조건이고, 이 개체 타입에서 이 개체 타입은 스키마를 나타내고요. 개체 집합은 인스턴스들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복합 애트리뷰트랑 단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복합 애트리뷰트는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이루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애트리뷰트는 분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순 애트리뷰트는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분해하라. 그럼 이름을 뭐 하나밖에 없는데 분해할 수 없겠죠. 근데 복합 애트리뷰트처럼 분해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주소가 도시 동 우편번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을 또 동을 도시, 이거는 또 도시 동 우편번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 애트리뷰트는. 근데 이걸 하나의 단위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애트리뷰트로 나타낸다. 그리고 단일값 애트리뷰트, 다중값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단일값 애트리뷰트는 그 값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학번 말해봐. 그러면 내 학번은 이거입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중값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너 취미가 뭐야? 그럼 나 수영도 좋아하고 나 탁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취미에는 그 애트리뷰트에 여러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도 애트리뷰트랑 저장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유도 애트리뷰트는 어떤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의 가족 수, 이거는 그 사원에 의해서 유도된 거죠. 아니면 그 내 성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내 성적, 너 국어, 과학, 수학, 정보 이런 과목들의 성적들은 저장 애트리뷰트, 저장된 애트리뷰트고,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평균. 우리가 그 저장된 정보로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정보가 유도 애트리뷰트다. 널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갖는 그런 애트리뷰트겠죠. 그래서 이 널 값은 내가 그 애트리뷰트에 값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여학생인데 뭐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뭐 남자인데 아니다. 그냥 여학생이 군대 갔다 왔는지, 이거는 여학생이 그냥 아예 해당이 되지 요즘은 아닌데 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널 값을 넣고요. 만약에 내가 알 수 없는 값, 뭐 넣어야 되는데 아직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값이에요. 그러면 널 값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제 관계 타입은 뭐냐면, 개체 집합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타입은. 그래서 관계 타입은 또 관계 타입은 뭐냐면요. 이렇게 학생이랑 과목이 등록 관계 타입으로 이루어지고, 등록 관계 인스턴스는 이 학생 한 명이 학생이 과목이랑 연관이 되면 이 관계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 학생이 기억 과목을 듣는다. 이 과목이 이 등록 관계에 대한 인스턴스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 타입 유형은 1대1, 1대4, 다대1, 다대다가 있습니다. 1대1은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처럼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서로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1대4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대다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네, 다대다는 어떤 과목을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고,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1대1 관계는 서로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신부가 신랑을 결정할 수 있겠죠? 1대4는 내가 부모는 내가 만약에 자녀가 4명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자녀 4명 중에 한 명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4명은 엄마를 결정하시오. 그러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녀는 엄마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다나 다대1은 N쪽이 1쪽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대다는 서로 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등록했고 그 등록한 과목은 여러 학생이 듣는데 서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서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 타입 특성은 관계 타입은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데 그 강의의 시간, 장소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은 대출이 주계체 그리고 상환이 종속계체라고 그러는데 이 대출을 해야지만 상환을 하잖아요. 이 대출이 없으면 상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한 계체, 얘는 약한 계체예요. 그래서 얘는 얘 스스로 혼자서는 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출 번호를 외래키로 해가지고 같이 써야지만 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얘는 부분키를 갖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그 현실 세계를 개념적인 그런 모델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이것을 2열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2열 다이어그램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는 다이아몬드, 속성은 원형 동그라미, 그리고 학생, 즉 교수처럼 이런 개체는 네모 이렇게 하고 여기에 몇 대 몇인지 이런 거는 다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뭐 기본키 이렇게 기본키는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개체 타입과 키 애트리뷰트. 이 키 애트리뷰트는 어떤 스키마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인스턴스들은 결국 투플들의 릴레이션이라는 게 투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이 뭐예요?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 키를 구분해주는 애트리뷰트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이것을 밑줄로 표시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약한 개체 타입은 아까 말했잖아요. 주종 관계 이렇게 대출이 없으면 상환이 없죠. 그래서 이 상환 개체의 기본키는 부분키로 점점점점으로 나타내고요. 그 대출의 기본키는 그냥 쫙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상환의 기본키는 대부 번호 외래키로 갖고 와서 그 상환 번호랑 대부 번호가 같이 있어야지만 기본키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 번호는 외래키면서 기본키. 결국 여기 기본키는 상환 번호랑 대부 번호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열 다이어그램 표기법 한번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